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하며 노인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들은 연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하며 65세라는 현재의 노인 연령 기준이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치권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를 이유로 노인 연령 상향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인 연령 상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70세로의 점진적인 상향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5년마다 1세씩 상향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며 5060 세대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정작 노인 연령 상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50대와 60세대의 깊은 고뇌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인 연령이 법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당장 자신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새롭게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간의 직장 생활을 통해 이미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역량을 키우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노인 연령 상향으로 인해 65세가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각종 경로우대 복지 혜택, 교통비 할인, 문화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수혜 시기가 늦춰지고 노후 생활의 가장 중요한 소득 기반인 기초연금 수령 시점마저 늦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은퇴 후 제대로 된 소득 없이 막막한 시간을 홀로 견뎌야 하는 소득 절벽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절망적인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늙음의 기준은 인위적으로 늘어날지언정 실제로 기대 곳 없는 중년 세대의 불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5060 세대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법전에는 엄연히 정년 60세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효력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경영난이나 경쟁력 강화, 사업구조 개편 등 다양한 이유를 내세워 법정, 정년과는 상관없이 50대 초중반부터 직원들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압박 속에 회사를 떠나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퇴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5060 세대에게 깊이 각인시키는 행태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용동향 내용은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수치로 증명합니다. 법정 정년이 60세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기준으로 만 55세에서 59세 사이의 경제활동 인구 421만 명 중 무려 55.3%에 해당하는 232만 명이 이미 주된 일자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정년이라는 개념이 실제 고용시장에서는 얼마나 무력하게 작동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부 산업군에서조차 55세 이상 노동자들을 고용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숙련된 노동력이 절실한 산업 현장에서도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평균 연령이 55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업군에 비해 그나마 오랫동안 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더욱 씁쓸함을 자아냅니다. 사람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면서도 정작 55세 이상의 숙련된 인력은 외면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더 젊은 인력을 찾아 나서는 기업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법정 정년은 그저 명목상의 조항일 뿐 현실에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5060 세대 사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 논의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그저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서울에서 23년간 한 제조업체에 묵묵히 땀 흘려 일했던 박 씨의 이야기는 5060 세대가 마주한 현실의 비극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그의 나이 겨우 51살 법정 정년까지 무려 9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사의 인력 구조 조정이라는 냉혹한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퇴사를 강요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의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자부심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는 마치 스님아요. 쓸모없는 부품처럼 폐기 처분된 듯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아직 건강했고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더 일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희망을 잃지 않고 재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수많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했지만 단 한 번의 면접 기회조차 얻기 어려웠습니다. 기업들은 그의 나이를 이유로 서류 심사 단계에서부터 그를 걸러냈고 그의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은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좁은 공간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계산하는 그의 모습은 23년간 제조업 현장에서 숙련된 기술자로 일했던 그의 과거와 너무나 대비되는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하다며 퇴직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완전히 폐기 처분되어 버린 그런 느낌이라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의 절규는 법정 정년과는 동떨어진 현실 속에서 채 피어나지도 못한 채 꺾여버리는 수많은 중년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조차 나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우리 사회의 고용 현실의 심각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회사를 떠난 5060 세대가 마주하는 현실은 더욱 암담합니다. 재취업 시장에서의 냉대는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결국 마지막 선택으로 창업이라는 아려운 길을 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는 번듯한 미래를 꿈꾸는 희망찬 출발이 아니라 당장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몸부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모아둔 퇴직금을 생활비로 조금씩 까먹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어떻게든 다시 경제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충분한 준비 없이 무턱대고 창업에 뛰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영업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창업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의 고용 정책마저 이러한 5060 세대의 재취업과 창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의 신규 채용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했던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 제도의 폐지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고용을 꺼리는 기업들에게 정부 지원마저 끊기면서 아예 5060 세대 채용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회사에서 내몰리고 나라에서도 재취업을 제대로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의들이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결국 창업이라는 어려운 길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영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준비 없이 단지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뛰어드는 묻지마 창업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 실패의 쓴맛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생존을 위해 떠밀리듯 시작한 창업의 현실은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만으로는 자영업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사업 경험 부족, 전문 지식 부족, 자금 부족, 정보 부족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상당수의 창업이 실패로 이어집니다. 고용정보원의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보고서는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통계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임금 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50세 이상 중 무려 48.8%가 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인 83.4%는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사업자였고 종사업종도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보다는
생계 유지를 위한 단순 서비스업이나 요식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을 털어 창업한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들의 평균 순소득은 월 144만 원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82.9%는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퇴직금을 날리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 자금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대출까지 받게 되어 실패할 경우 빚더미에까지 앉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어렵게 모은 퇴직금을 허무하게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남은 노년의 삶 전체를 절망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쫓기는 마음으로 시작한 묻지마 창업은 결국 5060 세대에게 생존이 아닌 파멸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5060 세대의 암울한 현실은 우리 사회의 깊은 성찰과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쫓기는 퇴직과 벼랑 끝 창업이라는 절망적인 선택지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남아야 할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퇴직 후 재취업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조급한 마음에 퇴직금을 털어 무턱대고 창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앞서 소개된 김 씨처럼 비록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취업이나 다른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섣부른 창업은 소중한 퇴직금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빚더미에까지 앉게 되어 더욱 힘겨운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5060 세대가 마주한 이 어려운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기업들은 나이라는 이유로 숙련된 인력을 차별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버리고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보다는 55060 세대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창업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쫓기는 퇴직이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연대해야 할 때입니다.